늦게. 영성호 339가 시험이 좀 늦고 일찍 계약한 친구들은 시험이 빠르네. 9월 말에. 정말 짱이지 않아? 이건 이 여담인데 영성호 339 정말 진짜 똥통이야. 왜냐면 너희들 10월 중순에 보잖아. 그럼 봐라. 이게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봐봐. 9월에 24, 25, 26이야. 추석이 있어. 그래 내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나는 2학기 때 중간고사 난 없었으면 좋겠어. 애들 좀 쉬게 놔두면 안 돼? 자, 근데 지금 부계고하고 부계고는 이때 봐. 딱 보고 나서 끝나고 애들은 엄청 놀아. 쭉 여유있게. 근데 영성고는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보거든? 휴일 못 놀아. 뭔지 알지?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왜 그래? 아이들 좀 쉬게 좀 부모님하고 같이 좀 놀게끔, 친구들하고 좀 놀게끔 좀 해주지. 이게 뭐야? 자, 아무튼 선생님 미친 듯이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는 여기가 아파. 이제 근육량이 너무나 줄어서 조금만 써도 좀 많이 아프긴 한데, 물론 선생님이 이제 필기가 좀 많은 사람이지만 이럴 때마다 전자칠판을 하나 살까?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막상 또 하면 또 잘 사용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비문학 독해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잖아. 나 그렇게 못해. 그걸 해봤어. 예전에 이제 있는 데서 전자칠판이 있는 데서 강의해봤는데 거의 안 썼어.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비문학 흐름이 뭐냐면 전체 내용 파악이 아니라 이렇게 읽어라. 그래서 위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쓰지 않아. 자, 갑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합니다. 자,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자, 그러면 이 고인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고인은 우리가 성현 정도로 보면 돼요. 성현. 그러니까 성현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자, 맹자, 주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성현은 날 못 보죠. 왜? 죽었잖아. 그리고 그럼 나도 또한 자, 그런 성현을 못 보죠. 시대가 다르잖아.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얘가 중요해. 여기 나와 있잖아. 그렇지. 고인을 못 봐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연쇄법의 바로 대표적인 이제 시입니다. 알겠지? 연쇄법. 연쇄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A면 B, 그렇지? 그리고 B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B면 C. 자, 이런 걸 우리 연쇄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법 대표적인 건 이거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해가죠? 이게 연쇄법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둬야 돼. 앞에 있는 것을, 즉 끝을 다시 처음으로 끌고 가는 걸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자, 고의를 못 봐도 여던 길이 앞에 있네.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여던 길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자, 팁으로 한번 가볼게. 팁. 우리가 녀다라는 것은 보통 표기에 따라서 녀다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여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니다 뭐 이렇게 혹은 뭐 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표기 그때. 그래서 녀다, 여다, 니다, 녀다인데 첫 번째는 사람과 관련됐을 때는 자, 우리가 지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었어. 그렇지? 두 번째, 어떤 사물이나 장소, 사물이나 어떤 뭐 장소와 관련됐을 때 우리는 지나가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선 행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선 여다, 행하다. 저기 도산 12곡에서만 행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하던 길이 앞에 있네. 이거 잘 보자. 행하던 길. 그러면 누가? 성현이 행하던 길이야. 그치? 그럼 성현이 행하던 길이 적혀 있는 걸 우린 뭐라고 하지?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성경 같은 경우도 예수의 어떤 행하던 것들이 적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까? 이게 바로 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행하던 길이 앞에 있네. 이게 바로 책이에요. 경전이 앞에 있네.
자, 또 갑니다. 여던 길이 앞에 있거든. 또 나오죠? 맞죠? 무슨 법? 여기다 또 적어볼까? 연쇄법. 그렇지. 이것 때문에 쌤이 적은 거야. 즉 행하던 길이 앞에 있거든. 즉 책이 앞에 있거든. 아니 행하고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야? 행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바로 학문 수양 의지입니다. 학문 수양 의지. 책 보는 게 좋다. 잘하는 얘기겠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거 볼게요. 당시에 여던 길, 학문 수양의 길. 됐지? 행하던 길이니까 행하던 길이니까 학문. 그렇지. 똑같이 갑니다. 학문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자, 어디가 세모 잡으세요. 자, 어디가라는 것은 바로 벼슬길입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해? 우리 예전에 영선이라면 그거 했을 것 같아요. 수호제기. 수호제기에서 아마 선지에서 이런 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 내가 질문해서 질문 안 하니까 애들이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지. 아무튼 질문 많이 해야 되는데 쌤한테. 어디가 다니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과거 시험을 하다가 결국 여기 와서 나를 붙잡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그치? 이 벼슬길입니다. 벼슬길에 다니다가, 자, 이제야 돌아왔는가. 그쵸? 바로 여기로 돌아온 거죠. 이제야 돌아왔으니 얘가 눈에 들어올 거야. 이제야 돌아왔으니, 그치? 그치? 무슨 법? 연쇄법.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는 거예요. 연쇄법의 대표적인 시두개입니다. 자, 연대 마음 마르리. 자, 다른데 마음을 말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데라는 것은 어떤 거야? 벼슬길입니다. 그렇지. 마음을 말겠다. 그래서 이것도 꽤 많이 나오는 그런 시조입니다. 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죠. 연쇄법. 자, 이제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바로 가장 문제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친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자연친화 얘기가 딱 나오면, 자, 다음 중 화자의 어떤 지향이나, 자, 정서와 혹은 태도, 혹은 처한 상황, 자, 이런 것과 다른 시 하나 골라라. 그러면 얘가 툭 튀어나와요. 자, 그럼 볼게요. 청산, 자연이죠? 산 나오니까 뒤에 당연히 뭘 나오지? 청산유수, 그치? 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 만고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런 뜻이거든? 그럼 우리가 가로로 이렇게 묶어보고, 자, 그냥 영원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고, 영원히 푸르며,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만고, 늘 푸르다, 상청. 야, 우리 녹화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선생님이 늘 이렇게 나이 먹어서 깜빡깜빡해.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문 잠고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 가잖아. 그리고 나서 문 잠갔나? 그리고 다시 와. 늘 그래. 집에서도 그래. 집에서도.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제어해 주는 게 곤이야. 잠갔어. 이렇게 얘기해. 아, 그래?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보니까 안 잠궜더라고. 이 녀석이. 봅니다. 선생님이 자주 얘기죠. 나이 먹어서. 노화입니다. 노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렇군. 여기 가져갈 거 뭐가 있어? 없어. 가져갈 거 없어서. 자,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 주야라는 것은 이것도 의미 좀 알아두자. 이 주야라는 것은 뭐냐면 밤과 낮 이런 뜻이거든. 낮과 밤이죠. 여기서는 이제. 낮과 밤 이런 뜻인데 주야.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언제나 이런 뜻이야. 이것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석합시다. 영원히. 왜냐면 대꾸되어 있거든요. 그지? 그치지 아니하는가? 지금 무슨 얘기야? 그치지 않는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영원히 흐른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연에 대한 얘기 같잖아. 그치?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그치지 마라. 자, 뭐니? 뭐처럼? 유수처럼.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자, 모처럼 청산처럼. 이때 만고상청 눈에 들어올 거야. 여기 보이지? 그치? 자, 바로 만고에 푸르리라. 자, 무엇을? 얘가 중요합니다. 학문 수양을. 그쵸.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루치 바보라고 적었네. 루치 아이시대로. 자, 됐습니다. 자, 학문 수양을. 흐름 이해가지? 그러니까 요 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연 친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태도거든요. 이거 아니고 바로 뭐다? 학문 수양이다. 알겠지? 요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 올해 영선에서 요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맞았어. 우리 얘기들. 자, 됐습니다. 이제 넘깁니다. 자, 넘기면, 자, 이제 기생시가 나오네요. 자, 기생시, 바로 이제 연정입니다. 자, 이제 기생의 시를 우리가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쭉 한번 가볼게. 36페이지까지, 못 갈까? 기생시까지 하고 우리가 또 잠깐 쉽시다. 자, 지울게요. 자, 지울 동안 잠깐 쉬세요. 네가 되와 오케이. 자, 봅니다. 자, 우선, 작가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사대부와, 그 다음에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지향적 가치는 그리움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죠. 이 둘. 그치?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충으로 갔지만, 충과 연군으로 갔지만 기생 같은 경우는 단순한 그리움으로 갑니다. 이 그리움은 그냥 연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금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바로 그냥 연인이에요. 오라방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방. 아우, 나는 정말 저기 언제야? 대학교 때 여자 후배들이 오빠 너무 싫은 거야. 나는 그 소리가 오빠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여자 후배들한테 앞으로 나한테 오빠라고 하지 마. 간지러우니까. 그래서 나한테 무조건 선배라고 불러라. 님자 안 붙여도 돼. 대단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래서 애들이 용선 선배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선배 오빠 하지 마. 오빠 하지 마. 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가자. 그러면 기생. 자, 기생이 우리가 누구 있냐면요. 먼저 이제 황진이. 좀 신기한 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할 때 정면을 좀 보는 편이거든. 정면을 보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는 편인데 고니가 그러더라. 나 몰랐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고니 방이 이렇게 있고 문이 이쪽에 있어. 그럼 여기가 이제 거실일 거 아니야. 여기 화장실이 있고 여기 거실. 그럼 내가 여기 앉아서 책상 펴놓고 가고 공부하고 있거든. 그럼 고니 책상도 여기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상 펴놓고 그럼 고니가 이제 뭔가 생각하잖아. 생각하면 얘 정면 여기야. 나를 이렇게 빤히 봐. 그럼 내가 공부하다가 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할 말 있어? 그러면 생각하는 중이야. 그럼 나를 빤히 보고 있어. 너무 신기하지? 이런 것들 이렇게 담네.
멍하니.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적응 못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제 이러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저쪽 보면 이게 따라고. 이제 정면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생각하려면 이쪽을 이렇게 보거든. 왼쪽을 이렇게 봐. 그럼 이게 앉아 있다가 귀여워. 자, 우리 애기는 귀여워. 황진이가 있고요. 자, 이름에 랑으로 끝나거나 자, 월로 끝나게 되면 자, 보통 이제 기생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별시 원리 가볍게 한번 보죠. 화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에 뭐가 나오냐면 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화자가 이제 4대보 화자일 경우에는 뒤에 임금이 되겠지만 자, 기생일 경우에는 단순한 임.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 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자, 무조건 대상의 부재다. 자, 그러면 자, 화자는 대상을 뭐 할까요? 그렇지,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황이 이러니까 자, 화자는 마이너스 정서가 막 나올 거예요. 그렇죠? 뭐 외로움이나 적막감이나 공허감이나 그리움, 슬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자연스러운 건데 자, 중요한 건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숫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숫자. 천리, 만리, 천만리. 숫자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심리적 거리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심리적 거리감. 사실은 거리와 거리감은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묶어서 한 번에 써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깊이 이렇게 우리가 보시는 게 낫거든요. 봐봐. 거리감은 어떤 느낌이야? 거리감. 친화의 반대겠지? 친하지 않은 느낌이잖아. 그럼 얘하고 비슷한 게 우리가 단절감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심지어 거리감이라고 하면 안 돼. 정확하게 거리감, 여기서 우리 거리감이라는 건 멀게 느껴지는. 그치? 멀게.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는 물리적 거리감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걸 한 번에 그냥 써버려. 그러니까 혼동하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방해물 혹은 장애물. 이렇게. 요즘에는 학교에서 방해물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 방해물, 장애물입니다. 보통 산과 고개, 물, 그러니까 산과 물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산의 이미지나 물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이럴 때 만약에 4대보 화자일 경우에는 뭐 구름, 안개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우리 투영합니다. 투영. 자, 투영. 자신의 마음을 담죠. 그래서 물, 새. 자,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 4대보 화자일 때는 자, 물, 새 말고 4군자가 저기에 또 들어갔어요. 그치? 그런데 자, 어떤 기생 화자일 때는 곤충들이 좀 들어가요. 왜냐면 바깥에 있잖아. 그치? 얘네들은 어디에 있는 거야? 기생들. 속세에 있잖아. 그 속세에 곤충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과 새, 곤충에 자기의 마음을 많이 투영합니다. 자, 제외희망 없습니다. 알겠지? 그냥 그리움으로 마무리가 되는. 자, 요 흐름으로만 나와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먼저 이조년인데요. 자, 48번은 별표 한번 치자. 48번은 별표 치세요. 이조년은 그냥 4대부예요, 사실. 4대부입니다. 4대부. 원래 의미는요, 여기선 사실 이게 어디로 가요? 연군으로 가야 돼요. 정말로 이조년이라는 사람이 아마 고려 의종인가를 아마 그리워하는, 이제 그때 지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거기까지 안 가고요. 그냥 어떤 연정으로 그냥 묶어버려. 그래서 원래 임금이 맞는데, 자, 그래서 요 시는 알아두자. 많이 회자되는 시입니다. 자, 이건 적어볼게요. 나머지는 안 적어도 되는데, 얘는. 일제춘심의 자규.
자, 볼게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수 삼경인제. 자, 그러면 이화는요, 보통 이제 백꽃을 나타내요. 얘 동그라미 한번 쳐봐. 여기 백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꽃이니까 이건 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화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여기서 이제 백꽃, 봄에 피는 봄의 대표적인 백꽃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이화, 바로 이제 자두나무, 오약꽃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실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이화, 백꽃 아니고 오약꽃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씨조선이잖아. 자, 이씨가 바로 뭐냐면 오얀 리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이화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모를 수 있죠. 강사라고 해서 다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야 이제 역사까지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월백하고 월백 하얀 달이거든요. 동그라미 칩니다. 백꽃은 하얗습니다. 자, 그리고 은하수 동그라미 쳐야죠. 자, 그래서 삼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전에는 24시간을 12경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새벽 그냥 깊은 밤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깊은 밤. 원래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거든요.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 삼경이 꽤 많이 나와. 그래서 삼경은 그냥 깊은 밤. 깊은 밤 1. 자, 뭐뭐 니은 띄고 제 그러면 뭐뭐 할 때.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건 시각적이고요. 백색 이미지가 여기에 있다. 하얀색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우리가 적어봐. 자, 여기까지 하고 볼게요. 일지춘심을, 자, 일지춘심이라는 것은 봄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봄 분위기. 특히 거기 볼까? 해석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지자 한번 볼게요. 지자. 한자 지자 봐봐. 이렇게 쓰여 있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지자. 자, 그럼 얘는 뭐와 관련된 지겠니? 앞에 부수가 나무잖아. 그렇지? 그럼 나무와 관련된 지, 이걸 뭐라 그래? 나무까지. 그렇지? 그럼 질문. 어떤 나무까지? 이와 나무까지. 됐지? 이와 나무까지에 있는 봄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봄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봄 분위기에 자규가 알겠느냐마는, 자, 자규라는 것은 이것은 두견세인데요. 그래서 자규 따위가, 자규는 모르는 거예요. 알겠느냐마는, 즉 모른다 이런 뜻이죠. 알겠느냐마는 다정, 많은 감정도. 병인 것 같아서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렇지. 자,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잠을 이루지 못하다 한자성어 뭐가 있습니까? 전전 긍긍 아니야. 그렇지. 전전 반측입니다. 반측. 이때 팁. 자, 전전긍긍. 자, 전전긍긍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녀석은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두려워 떨다거든요. 그냥 두려워하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긴장하다, 두려워하다. 자, 요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그리워하는 것이다. 보통 대부분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삶의 고뇌도 있을, 즉 평민의 시에서는 삶의 고뇌인데, 사대부나 기생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님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럼 무조건 그리워서예요. 알겠지? 대상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건 적지 마요. 자, 백꽃입니다. 미안합니다. 하얀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배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나무까지고요. 달이 떴겠죠? 그러니까 이화나무까지에 달이 걸려 있는 거야, 그지? 달이 걸려 있고요. 이화나무까지 저편으로 뭐가 보여요?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하수는 한양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몽골이나 북경가야 보여요. 그래서 한번 죽기 전에 은하수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나는 몽골 한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난 두 개야 지금. 무조건 봐야 되는 게 하나는 몽골에 가서 은하수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어디야? 아이슬란드 가가지고 오로라를 볼 거예요. 죽기 전에. 그 두 가지는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은 저기 모아이 아일랜드, 모아이 섬, 그러니까 페루에서 한 2,400km 떨어져 있는 그 모아이 섬, 모아이 석상 뭔지 알지, 그지? 그걸 보고 싶었거든. 근데 그걸 보려고 했더니 문득 이제 내가 막 찾아보니까 그냥 하루방하고 비슷할 것 같아. 그냥 큰 하루방 느낌일 것 같은 거야. 굳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마추픽추를 가려고 그랬습니다. 페루에 이제 마추픽추 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요. 그래서 그냥 안 가려고요. 안 가고 그냥 은하수하고 그만 보려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자규가 있네요. 대충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시각적이었잖아요. 그럼 자규라는 것은 이건 청각적. 내가 이거 빼먹었네. 그렇죠? 이거 청각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감각 대비가 있니? 그러면 네.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감각 대비가 있니? 네. 이렇게 잡아줘야 돼. 좀 다른 번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자, 감각 대비 어디 있냐면, 네, 이제 여기에 실었나? 저기 17페이지 봐봐. 17페이지 봐보세요. 17페이지에 거기 봐봐. 18번 봐봐. 자, 흥망이 수없이 많으니 많을 때가 가을풀이오다. 이거 시각이죠. 그렇지? 500년 왕업이 목동의 필에 날아갔으니 청각입니다. 감각 대비 보이지?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저기 한시에서 정지상의 송인 56페이지 한번 볼래요? 이건 나중에 아마 교과서에서 배울 거예요. 56페이지 76번 송인. 비가 갠 뒤에 언덕에 풀빛이 짙어오겠네. 시각이죠. 불빛. 자, 그대를 남포로 이별하니 슬픈 노래. 청각이죠. 그래서 의외로 시조에서는 이런 시각과 청각을 잘 활용합니다. 특히 청각이 먼저 나오는 경우 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늘 시각이 이렇게 먼저 나오더라고. 좀 신기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이 다 대단하지 않니? 나 머릿속에 이게 다 있단다. 자, 자, 그래서 여기 다 자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내가 나와서 2조년 3에 나와서 이화나무까지, 즉 쉽게 가자. 2조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봄 타는 거야. 이해가지? 마당에 나와서 이거 보니까 이화나무까지 뒤로 달 떠 있고 은하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두견제가 두견 오 막 이렇게 우니까 더 봄 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야, 네가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알겠니? 이런 느낌이라고 봐줍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얘를 정서를 심화시키는 매개체 정도로 보기도 하는데, 자, 몰라도 돼요. 그냥 얘는 아무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왜요? 그리워서. 그래서 밑에 보니까 성격에 뭐라고 돼 있어? 다정가라고 돼 있지, 그지? 즉 감정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49, 그 다음에 50, 자, 51, 자, 52, 53까지 이제 기생시입니다. 자, 49, 50까지 하고, 쉬어볼까요? 자, 갑니다. 자, 누구야? 진이야, 그치? 사실 이 황진이 얘기를 좀 하면 또 한 10분 걸리고요. 저 오른쪽에 맷버들 가려 꺾고 홍난과 또 최경창의 사랑 얘기하면 또 10분 가거든요.
생략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내신할 때 요 시들 나오면 그때 선생님 설명해 줄게. 생략할게요. 다른 말에서 그 얘기했더니 시간이 훅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생략하고 갑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아주 재밌거든. 자, 갑니다. 나중에 할게요. 그냥 원리 중심으로 갑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야. 요 시는 중요해서.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거기 을이라고 되어 있나? 동짓달 기나긴 밤 이렇게 되어 있네. 맞네. 자, 칠판 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 자, 먼저 동짓달 기나긴 밤 밑줄 한번 싹 쳐주시고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 자, 위에다가 추상적인 관념 이렇게 써봐. 이게 뭘까요? 시간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끊고, 자, 뒤에도 또 밑줄 한번 쳐볼까요? 한 허리를 베어내요. 자, 이것은 뭘까요? 자, 이것은 구체화, 사물화, 시각화.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관념의 사물화,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없는 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즉 작가의 추상적인 어떤 관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시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런데 시험에 늘 내보내는 것은 시간과 마음과 관련될 때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신할 때 사실 좀 중요한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밤 어떤 밤인가 보자. 우선 겨울이에요. 겨울이고요. 자, 님이 있어요, 없어요? 님이 없는 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긴 밤이죠. 또 길게 느껴지는 밤이겠죠. 그렇지? 허리를 베어서, 자, 허리를 베어서,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춘풍 이불 아래,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펴리라. 자, 한번 볼게요. 자, 춘풍 이불 아래.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여기 봄이에요. 그치? 봄.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가 있니? 네, 그렇지. 시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자,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부위표 잡으시고요. 구비구비 부위표 잡으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 순 우리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음성 상징어. 그렇지. 음성 상징어. 자, 볼게요.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자, 어른님 오신 날 밤. 자, 여기 님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 자, 이 밤은 어떤 밤이야? 우선 봄이고요. 이 어른이라는 것은 그냥 정든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님이 있는 밤, 님이 있는 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짧은 밤이에요. 봄밤이니까 짧은 밤. 그래서 구비구비 펴리라. 우선 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이별 상황이고 그리워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자, 겨울밤, 동짓밤이 너무 길어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반을 자르는 거예요. 허리를 베어요. 시간을. 그러면 이 정도 돼서 자, 이렇게 길었던 시간이 줄어드네요.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자, 이불 아래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님이 오시는 날 밤에 봄밤이니까 짧잖아. 그치? 여기 뒤에다 어떻게 하겠다?
붙이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죠. 그렇지?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좋겠다. 자, 됐습니다. 자, 50번. 어저 내일이야. 여기선 사실 뭐 도치법이나 행간걸침 이런 거는 우리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내신 때 볼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자, 주제만 파악합시다. 어저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아싸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싸 내가 한 일이야. 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알았어. 자, 그릴 줄 물결 잡으세요. 그리움이 나오죠. 자, 앞에다가 님에게라는 말을 적어봐. 님에게 선생님이 임이라고 쓰지 않고 님이라고 쓰는 이유는 예전에 표기가 님으로 많이 표기됐기 때문이야. 원래는 임 이게 맞는데 님에게 있으라 했다면 님이 떠나가겠느냐마는 됐죠? 내가 굳이 구태여는 굳이 님을 보내고 그리는 정 물결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결국 뭐 한 거예요? 야,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해놓고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